네, 안녕하십니까. 경영대학 정학생회장 경영학부 20학번 엄준입니다. 여러분들 OT를 진행했지만, 그래도 수강 신청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또 OT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수강 신청 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수강 신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수강 신청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준비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은 일단 수업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전부 다 신청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최소 10학점, 최대 20학점의 수강 신청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이란 게 조금 생소하실 텐데 학점이 이제 주당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에도 이제 시수 있잖아요. 6시수, 뭐 일주일에 수업 시수 같은 게 있는데 대학교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론 수업 기준인데요. 2시간 수업 같은 경우는 2학점이 되고 3시간 수업 같은 경우는 3학점 수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대학교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 수업 분류, 뭐 교양 필수, 전공 필수 이런 수업 분류들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수업은 전공 수업과 교양 수업으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안에 3개씩 구분이 돼요. 교양 수업은 교양 필수, 핵심 교양, 일반 교양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교양 필수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과목이죠. 이름에도 볼 수 있듯이 필수 과목으로 졸업식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고요. 그리고 핵심 교양은 필수는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러니까 필수처럼 교양 필수처럼 수업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교양 과목으로서 졸업식까지 소속 대학별로 지정된 기준 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일반 교양 같은 경우는 이전 교육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오기 전에 이전 교육과정이거나 타대학 학점 인정 시 부여하는 그런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전공 수업이 또 있어요. 전공 기초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 과목으로 졸업식까지 반드시 이수하도록 정해져 있는 과목들이고요. 전공 핵심이랑 전공 심화 설명이 똑같은데요. 둘 다 이제 전공 과목으로서 졸업식까지 대학별로 지정된 학점 이상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에요. 근데 이제 핵심이랑 심화 같은 경우는 뭐 난이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해야 되는 학점도 각각 다르고요. 아무래도 핵심 수업보다 심화 수업이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이 외에도 뭐 일반 선택이라고 여러분들이 타학과 전공을 선택하셨을 때 처리되는 그건 이제 일반 교양으로 분류가 됩니다. 분류는 일반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취급은 일반 교양이랑 똑같이 돼요. 그런 수업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번 학기 어떤 과목을 필수로 들어야 되는지가 제일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말과글 전부 다 교양 필수예요. 말과글, 창의적 컴퓨팅, 경영에 의해 사랑의 실천 이렇게 4과목의 교양 필수 과목을 필수로 들으셔야 되고요. 파이낸스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교양 필수는 말글, 창의적 컴퓨팅,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그리고 경영에 의해 사랑의 실천 5과목이 교양 필수로 들으셔야 되고 또 경영학과는 다르게 전공기초, 경제의 이해를 전공기초 과목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뭐 에타나 여러 커뮤니티를 보니까 경영학부 학생분들이 이제 경제의 이해를 들어야 되냐 아니면 안 들어도 되냐라는 질문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의 선택이 자유입니다. 전공 핵심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들으시면은 전공 핵심 그 학점 이수에 3학점이 차는 거고요. 아니면 안 듣고 2, 3, 4학년 때 전공 핵심을 채우셔도 됩니다.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유에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필수 과목들은 뭐 이번 학기에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 여러분들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장학금이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학점을 조금 뭐 낮게 준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데요. 이 필수 과목들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졸업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으라고 학교에서 정해놓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여러분들의 졸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정시생분들도 영어 등급 평가를 다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주 주말을 기해서. 그래서 이때 영어 등급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학생분들은 기초학술 영어 과목을 추가해서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C등급이라고 기하경을 들어야 되는 거는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강 면제 신청 가능 공인 영어 성적을 충족하시면은 아마 이번 1학기 말 정도에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C등급에서 기하경이 면제가 되고 여러분들 등급이 B등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다른 B등급 학생들과 동일하게 2학년 2학기 때 전문학술 영어 과목을 수강하시면 되게 됩니다. 그 공인 영어 성적 기준은 아래 적어놨듯이 참고하셔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2020년 하반기 기준입니다. 그런 핵심 교양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졸업하려면 이제 핵심 교양을 몇 학점 이상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채워야 하나 이렇게 궁금증이 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2020년부터 2023년 입학생들 대상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을 보면요. 핵심 교양은 총 10학점 이상 이수를 하셔야 돼요. 네, 이제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고전 읽기 영역 2학점, 글로벌 언어와 문화 영역 2학점, 소프트웨어 영역 2학점.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십니다. 인문과 예술 영역이랑 사회와 세계 영역 둘 중에 한 군데서라도 2학점 이상 이수하시면은 네, 졸업 요건이 충족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미래산업과 창업 영역과 과학과 기술 영역 이 두 가지 중에 한 영역에서라도 2학점 이상 이수하시면은 졸업 요건이 충족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영역에 해당하는 학점 이상은 꼭 들어야 졸업이 가능하시니까요. 영역을 확인하신 후에 자신이 듣고 싶은 교양 과목을 찾아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은 네, 보다 보람찬 대학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전용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소리도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와 대학교가 영어 전용 수업을 몇 과목 이상 들어라 라고 정해놓고 있는데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 특히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영어 전용 수업 총 졸업 전까지 5과목 이상 수강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이 5과목에 대해서 조금 뭐 강박심이 있어서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글로벌 경영 쪽 커리큘럼도 있기 때문에 영어 전용 수업이 좀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A등급을 맞은 학생분들을 제외하고 뭐 B등급이나 C등급 학생들 전부 다 전문학술 영어는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교양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은 졸업 전까지 5과목은 큰 무리 없이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조바심을 가지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영어 전용 수업은 모두 절대평가라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랑 뭐 다른 수업 분류들도 알았으니까 시간표를 짜야겠죠. 그냥 시간표 짜는 것도 막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꼭 이렇게 짜야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짜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항상 이번 학기에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들을 먼저 추립니다. 어떤 과목들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는 이번 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핵심 교양 영역들을 정해요.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총 5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번 학기에 어느 과목을 채워야겠다.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에는 과학과 기술이랑 글로벌 언어와 문화랑 사회와 세계를 채워야겠다. 이렇게 듣고자 하는 핵심 교양 영역을 먼저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듣고 싶은 전공 기초나 교양 필수 과목들. 똑같은 수업이라도 교수님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교수님들 내지 시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과목들을 먼저 시간표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 공간에 여러분들이 아까 스텝 2에서 이수하고자 하는 핵심 교양 수업들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업들 중에 듣고 싶은 과목을 빈 시간표 자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과목들을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표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너무 이거는 조금 좀 빡센 시간표가 됐다. 그럼 이제 핵심 교양 수업들을 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있어 하는 여러 수업들이 있으니까 이 수업이 아니라 뭐 A 수업 아니라 B 수업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표가 나올 수 있도록 수업들을 조정해 나가시면서 네, 가장 마음에 드는 시간표를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준비표는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짠다 해서 그게 그대로 이제 신청이 되는 건 아니니까 시간표를 잘 짠 다음에 그 잘 짠 시간표대로 여러분들의 수강 신청도 또 성공적으로 잘 해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수강 신청 당일에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단 한양대학교 수강 신청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짜면서 듣고자 하는 과목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럼 그 과목들을 이제 찾아서 희망 수업에 추가를 하셔야 돼요. 이 희망 수업이 뭐냐면은 장바구니랑 유사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쇼핑하실 때 하나 사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여러 개를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한 번에 결제를 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신청해야 되는 과목들을 하나하나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희망 신청에 추가해 놓으면은 그 희망 신청 탭에 희망 수업 탭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추가해 놓은 수업들이 딱딱딱 뜨게 됩니다. 그럼 그 왼쪽에 또 신청 버튼이 쭉쭉쭉 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당일날에 2월 25일 그 당일날 되시면은 그 거기서 이제 신청 버튼 하나하나 따다다닥 연속적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수강 신청 탭에서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과목들을 찾은 다음에 여기 희망 신청 란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희망 수업에 이렇게 수업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에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게 경쟁률을 산출을 해야 돼요. 제한 인원과 희망 인원을 참고하여서 경쟁률을 산출하셔야 됩니다. 제한 인원이 뭐냐면은 해당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에요. 그리고 희망 인원 같은 경우는 그 강의를 여러분들 아까 희망 수업에 추가했잖아요. 그 추가 버튼을 누른 인원들입니다. 경쟁률을 어떻게 산출하냐? 간단합니다. 희망 인원을 제한 인원을 나누게 되면 돼요. 여기 예시를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 오퍼레이션 관리를 보시면은 제한 인원이 60명이고 희망 인원이 89명이잖아요. 그럼 경쟁률을 구하려면은 89명을 6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1.4라는 1.4 대 1이라는 경쟁률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거는 전학년이 들을 수 있는 교양의 과목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제한 인원의 곱하기 4예요. 예를 들어서 핵심 교양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그 수업의 총 정원이 100명이다, 제한 인원이 100명이다 라고 하면은 보통 학년별로 25명씩 배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한 인원을 보시게 되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제한 인원은 여러분들 학년이 수강할 수 있는 25명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희망 수업에 표시되는 인원은 여러분들 학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학년이면은 1학년 학생들만 표시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학년 학생들이 그 수업을 희망 인원으로 담아놓은 모든 학년 학생들이 희망 인원으로 뜨기 때문에 경쟁률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관련해서 곱하기 4 내지 나누기 4를 해야 된다라는 경쟁률 산출하실 때 물론 그게 정확하진 않죠. 왜냐면 학년마다 신청하는 인원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얼추 그렇게 하면 맞게 된다 하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쟁률 산출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산출한 경쟁률 기준으로 어떤 걸 해야 되냐, 왜 경쟁률을 이렇게 골랐느냐라는 게 좀 궁금하실 텐데 픽순을 정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많은 인원이 희망 인원을 담아 놓으면은 그 최대 정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 신청하기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쟁률을 정하셔서 어느 걸 먼저 신청 버튼을 누르고 어느 걸 제일 나중에 누를지 그런 걸 먼저 고려를 해 두셔야 돼요.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제가 이번 2학년 1학기 때 신청하는 과목들에 대한 경쟁률이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왼쪽에 이렇게 순위들을 적어놨어요. 1순위부터 2순위, 8순위까지. 여러분들 당일날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경쟁률이 딱 나오면은 그 순서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순서를 메모장이나 뭐 워드 파일이나 아니면 뭐 그림판으로 당일날에 그 수강 신청 창의 옆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순위를 적어 놓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마 7, 8과목이 되기 때문에 뭐 외울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당황하게 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어느 걸 먼저 하고 어느 걸 나중에 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또 교과목명만 봤을 때는 생각하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아, 전략경영은 3순위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수강 신청은 정말 0점 몇 초 차이로 갈리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보고 신청 버튼을 딱딱딱 누를 수 있도록 당일날 옆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놓은 순위를 적어 놓으시고 이 순위만 보고 신청 버튼을 누르시게끔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 했으니까 정말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기본이죠. 서버 시간을 세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핸드폰 시간이나 컴퓨터 시간은 물론 뭐 그것도 네트워크 시간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뭐 지연 네트워크가 서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살짝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강 신청 같은 경우는 그 미세한 차이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수강 신청 사이트의 서버 시간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티켓팅 같은 거 하셨던 분들은 네이비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네이비즘이 이제 서버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고요. 여기 접속하셔서 제가 여기 적어드린 주소 portal 한양.ac.kr을 적어 놓으신 다음에 파이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해당 서버 시간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수강 신청 당일날에 이 서버 시간과 수강 신청 페이지 그리고 제가 아까 적어 놓으라고 했던 수강 신청 순서가 어느 걸 클릭을 하더라도 그 한 화면에 담길 수 있도록 화면을 세팅 후에 대기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돼서 신청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그 시간에 가려져서 순서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외워놓지 않았다 하면은 다시 그 화면을 순서를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확인한 다음에 신청 버튼을 눌러야 되고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화면이 어떤 탭을 클릭하더라도 한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화면을 세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 안에 넣은 다음에 여러분들 수강 신청 시간을 오픈하는 시간을 대기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실전이에요. 이제는 클릭을 하셔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시게 될 때
어떤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해당 단계에 따른 주의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딱 정시가 되면은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생각하실 때 정시에 클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한양대학교는 조금 다릅니다. 한양대학교 일반적인 클릭 시간은 그 되기 전 59분 57초에 들숨을 한번 딱 들이쉬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하셔야 돼요. 아마 초로 따지면 57.5초에서 57.8초 사이? 그때 클릭하는 게 한양대생의 일반적인 클릭 시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서버 시스템 때문인데요. 한양대학교 서버가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은 그 줄을 세워요. 처리할 때. 줄을 이렇게 쭉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57초에 딱 클릭을 하시면은 앞에 사람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버에서 이 사람들을 처리를 하다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딱 정시 때 딱 여러분들 거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앞에 사람들은 다 이제 기간이 아니라고 튕기고 여러분들 딱 정시에 그 수업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셔야 될 거는 그냥 정시 클릭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57초 때 들으시면 딱 들으시고 클릭을 하셔야 된다. 네,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가 네트워크가 좋거나 아니면 컴퓨터 처리 속도가 빨라서 57.5초나 내지 58초에 하셔도 수강 신청 기간이 아니라고 뜰 수가 있어요. 이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닫은 후에 다시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에 그랬거든요. 저도 이번에 올클 했는데 그냥 눌렀는데 수강 신청 기간이 아니라고 뜬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닫고 다시 눌렀더니 성공적으로 수강 신청이 다 됐습니다. 이제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대기자 안내 시스템 메시지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SNS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에 몇천 명, 고객님 앞에 몇천 명이 있고 뒤에 다수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당황하셔가지고 또 안 해보신 분들은 당황하시면 이제 이거 어떻게 다시 나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 뒤로 나가거나 창을 닫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맛집에 대해서 맛집을 먹으려고 줄을 서고 있다가 그냥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침착하게 기다리시면은 안내 메시지 창이 다시 뜨게 됩니다. 만약에 뒤로 가서서 다시 누르시면은 줄 서 있다가 맨 뒤로 다시 돌아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절대 창을 닫거나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대기자 안내 시스템 창을 보고 있으면은 그게 다 처리가 되면은 수강 신청 완료 또는 정원 초과 안내 메시지 창이 뜰 거예요. 근데 이때 조금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는 계속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로 이 창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한 키를 연타하면은 이제 완료 혹은 초과 메시지를 바로 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타하면서 그 다음 순서 신청 버튼에 마우스를 이동시킨 후 대기한 다음에 그 창이 닫히면은 다시 클릭하고 또 닫고 클릭 이런 걸 하시게 되면은 올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올클한 시간표를 뿌듯하게 감상하시면 돼요. 주의해야 될 점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자면은 정원 초과 안내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200 몇십 명 중에 분명히 정원 초과 메시지 받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 당황하지 말고 바로 다음 순서 강의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미 정원 초과 메시지가 뜬 거면은 그 버스는 떠나간 거예요. 그 수업은 지금 당장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수업의 미련 빠르게 버리고 왜냐면 이제 그 수업 잡겠다고 막 뭐 하다 보면은 다음 수업은 또 늦어지고 다음 수업에도 이제 듣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 수업도 못 들어가고 그 다음 수업도 못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과 안내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다음 순서 강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에 있어서 모든 실패의 원인은 당황이에요. 당황하기 때문에 클릭이 느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튕겨져 나가고 그런 이유가 가장 크죠. 절대 당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수강 신청 시스템은 새로 고침이랑 다중 탭이 금지돼 있어요. 지금 연대인가 고대인가가 아마 다중 탭이 가능해서 구글 탭으로 여러 개 띄워놓고 클릭 알트 탭, 클릭 알트 탭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새로 고침이나 다중 탭을 하시게 되면은 일정 시간 동안 로그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 신청 사이트에서 30분간 움직임이 없게 되면은 로그아웃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수강 신청하기 5분 전, 55분 정도에 한번 로그아웃을 하신 다음에 다시 로그인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때 조금 또 주의해야 될 게 30분간 로그인이 없다 해서 F5를 누르면 절대 안 돼요. F5 누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고침되면은 경고 메시지 뜨면서 다시 접속이 안 되거든요. 일정 시간 동안. 근데 이제 5분 남았는데 새로 고침 누르게 되면은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절대 새로 고침 다중탭.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 사이트 딱 들어가면은 그냥 아무것도 누르지 마세요. 새로 고침도 누르지 말고 뭐 다른 데서 로그인을 하시지도 말고 그냥 그 창만 띄우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점 유의하시면은 여러분 성공적인 수강 신청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첫 수강 신청인 만큼 정말 많이 떨릴 텐데 해당 안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올클하셔서 원하는 시간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